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깊은 밤, 한 노파가 경찰서 문을 두드립니다. 남루한 옷차림, 떨리는 손, 추위에 움츠러든 어깨,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노파의 정체는 자산 5조 원대 대기업 회장, 그리고 그녀가 찾아간 곳은 바로 딸의 약혼자가 근무하는 파출소였습니다. 과연 이 청년은 어떤 선택을 할까? 오늘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치밀한 시험과 그 시험을 통해 드러난 진짜 사랑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40분간의 감동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재벌가의 충격적인 소식. 회장님, 따님께서 결혼하신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 어느 월요일 아침 한성그룹 본사 50층 회장실. 박선영 회장은 비서 김 부장이 전하는 말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네. 어떤 분이신데? 박선영 회장은 62세. 젊은 시절 시아버지가 세운 작은 섬유 공장을 글로벌 패션 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 하나를 키우며 기업을 경영해온 강인한 여성이었죠. 김 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파출소 근무 순경이고요. 박선영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경? 파출소? 네, 회장님. 따님께서 3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 도와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박선영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 박지수는 올해 32살.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돌아와 그룹의 문화재단을 맡고 있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얼마나 알고 지낸 건데? 3달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3달. 회장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박선영 회장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의 풍경이었죠. 따님을 불러주세요. 1시간 후 박지수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단아한 인상의 젊은 여성. 어머니와 닮은 듯 다른 부드러우면서도 의지가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앉아라, 지수야. 박선영 회장은 딸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냉철한 경영자였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그저 한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 결혼 이야기 들었다. 아, 네. 박지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께서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러니? 박선영 회장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이름이 진우구나. 어떤 사람인데? 박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강진우. 올해 29이에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강남 역삼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가족은 어머니 혼자 계시고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대요. 박선영 회장은 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교통사고 때 만났다며? 네.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일 뻔했는데 진우 씨가 구해줬어요. 그때 제 차가 고장이 나서 진우 씨가 퇴근 후에도 남아서 도와주셨어요. 그게 다니? 아니요. 그 후로 우연히 몇 번 마주쳤는데 진우 씨는 한 번도 제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어요. 제 차를 보면서도 제 옷을 보면서도요. 그저 저를 한 사람으로 봐주셨어요. 박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평생 제 뒤에 있는 한성그룹을 먼저 보는 사람들만 만났어요. 대학 동기들도 맞선에서 만난 사람들도
심지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요. 하지만 진우 씨는 달랐어요. 저를 그냥 박지수로 봐줬어요. 박선영 회장은 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석 달, 겨우 석 달 만에 결혼을 결심한다고? 혹시 이 청년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건 아닐까? 지수의 정체를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모른 척한 걸까? 20년 넘게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온 박선영 회장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배신을 받고 너무 많은 가면을 받습니다. 지수야, 내 어머니. 어머니가 그 청년을 한번 만나봐도 되겠니? 박지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만나주실 거예요? 만나는 것과 허락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하지만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니? 감사해요, 어머니. 박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딸의 등을 토닥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시험해 봐야겠어. 딸이 회장실을 나간 후 박선영 회장은 김 부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김 부장, 강진우라는 경찰관에 대해 알아봐요. 가족관계, 학력, 경력, 재산 상황, 그리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인성에 대해서도요.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이 어떤지, 민원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최대한 자세하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김 부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강진우 순경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박선영 회장은 보고서를 펼쳐들었습니다. 강진우, 만 29세, 경북 안동 출신, 안동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학교 입학, 경찰대학교 재학 중 성적 우수, 품행방정으로 장학금 수혜, 졸업 후 서울지방경찰청 배치, 현재 강남경찰서 역삼파출소 근무 3년차. 보고서를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가족관계 모친 김명자 58세, 안동에서 식당 명잔의 손두부 운영. 부친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본인은 미혼, 형제자매 없음. 재산 상황은? 본인 명의 재산은 전세 보증금 1억 원이 전부입니다.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씩 어머니께 송금하고 있고요. 특이사항으로는 김 부장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년 전부터 관할 구역 독거노인 5가구를 개인적으로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퇴근 후나 휴일에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을 사다 드리고 본인 월급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쓰고 있다고 하네요. 계속하세요. 동료 경찰관들 사이에서 평판은 매우 좋습니다. 성실하다, 친절하다,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민원인들의 반응도 좋고요.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민원에 더 세심하게 대응한다는 평이 많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네요. 네, 회장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하지만 김 부장. 박선영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앞에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잃을 게 없었으니 선하게 살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성그룹의 사위가 된다는 것, 그 엄청난 부와 권력 앞에서도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께서는 사람의 진짜 모습은 두 가지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둘째,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박선영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이 청년을 직접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가
아니, 한성그룹 회장 박선영이 아닌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그 청년을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김 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제 정체를 숨기고요. 그 청년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있을 때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김 부장과 경호원들이 근처에 대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절대 개입하지 말고 그저 지켜만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박선영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장 추운 날, 가장 어려워 보이는 모습으로 그의 파출소를 찾아가겠습니다. 과연 그 청년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노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이 청년의 진짜 모습일 겁니다. 다음 날 박선영 회장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어머니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어머니. 진우 씨를 언제 만나보실 건가요? 그 전에 그 친구가 평소에 어떤 근무를 하는지 궁금하구나. 파출소 일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아, 진우 씨는 주로 야간 근무를 많이 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요. 관할 구역을 순찰하고 파출소에서 민원도 받고요. 그렇구나. 힘들겠네. 네, 하지만 진우 씨는 야간 근무를 오히려 좋아해요. 밤에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박선영 회장은 딸의 말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밤, 야간 근무. 그렇다면 그때가 적기겠구나. 알았다, 지수야. 곧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박선영 회장은 김 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강진우 순경의 이번 주 근무 일정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가장 추운 날을 골라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김 부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금요일 밤이 한파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강진우 순경은 그날 야간 근무입니다. 좋아요. 그날로 하죠.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영하 10도면. 괜찮습니다. 제대로 시험하려면 진짜 어려운 상황이어야죠. 박선영 회장은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도 더 된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시장 좌판에서 옷을 팔던 그 시절의 옷들이었습니다. 이 옷들, 정말 오랜만이네요. 박선영 회장은 낡은 패딩 점퍼를 꺼내 들었습니다. 곳곳이 해지고 지퍼도 고장난 채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되겠어.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날씨는 예보대로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서울 시내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고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두꺼운 코트와 목도리로 몸을 감쌌습니다. 저녁 7시, 박선영 회장은 집무실에서 평소처럼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 색이 바랜 바지, 해진 운동화. 거울을 보니 20년 전의 자신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부장. 네, 회장님. 출발합니다. 경호원들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대기하게 하세요. 절대 눈에 띄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개입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서지 마세요. 이건 제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밤 10시 30분 검은색 세단이 강남의 한 골목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선영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역삼파출소는 300m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하세요, 회장님. 박선영 회장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10도의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낡은 점퍼는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아, 정말 춥구나. 이런 날 거리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걸어가면서 박선영 회장은 거리의 노숙인들을 보았습니다. 지하철 환풍구 위에 몸을 웅크린 사람들, 편의점 앞에서 따뜻한 공기를 쐬려는 사람들. 나는 잠시 연기하는 것뿐이지만 이들에게는 현실이구나. 파출소가 가까워졌습니다. 밝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건물. 박선영 회장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추운 밤의 시험. 파출소 안은 따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한 젊은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키 180cm 정도, 단정한 인상, 제복이 잘 어울리는 청년이었습니다. 강진우였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옷을 입은 노파를 보았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일부러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좀 쉬어도 될까요? 진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진우는 재빨리 의자를 가져다가 박선영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추우셨죠? 네. 감사합니다. 박선영 회장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진우는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담요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덮으시면 좀 나으실 거예요. 따뜻한 담요가 어깨에 걸쳐졌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진우의 손놀림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서두르지도 대충하지도 않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진우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담아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커피밖에 없네요. 일단 따뜻한 물이라도 드세요.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선영 회장은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따뜻함. 단순한 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댁이 어디신가요? 이렇게 추운 날. 박선영 회장은 준비해온 대답을 했습니다. 집이 없어요. 한 일주일 됐나? 아,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족은요? 혼자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다 연락이 끊겼어요. 박선영 회장은 일부러 더 구슬프게 말했습니다. 진짜 노숙인이라면 할 법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는 파출소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밥 한 줄과 삼각김밥 2개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드세요. 아직 안 드셨죠? 아니, 이건 당신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저는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요. 진우는 김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가져왔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야식을 아무렇지 않게 내어주는구나. 감사합니다. 박선영 회장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편의점 김밥이었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진우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서류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박선영 회장 쪽을 힐끗 보며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김밥을 천천히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파출소는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관할 구역 지도가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저건 벽 한쪽에 작은 메모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마이너스 화요일 병원 가는 날 아침 9시 박영수 할아버지 마이너스 약 떨어지면 연락 혈압약 중요. 이정숙 할머니 마이너스 목요일 생신 미역국 좋아하심. 박선영 회장은 그 메모들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게 뭔가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저거요? 제가 담당하는 어르신들 메모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 가끔 찾아뵙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적어 놓은 거죠. 그럼 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돌보시는 건가요? 네. 뭐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이웃 사이잖아요. 진우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본 내용이구나. 오가구의 독거노인을 돌본다던. 저 메모지들이 그 증거였어. 그때 파출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진우야.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김 형님, 또 술 드셨어요?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우 순경. 형님이 오늘 기분이 좋아서 말이야. 남자는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능숙하게 남자를 부축했습니다. 형님, 여기 앉으세요. 물 좀 드릴게요. 아이고, 미안하다 진우야. 형님이 또 술 먹고 폐를 끼치네. 괜찮아요. 형님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기를 잃어버렸어.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진우는 한숨을 쉬며 옆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김 형님 주소 알지? 집에 연락 좀 해줘. 알았어, 형. 박선영 회장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진우는 술 취한 남자를 귀찮아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님이라고 부르며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남자의 가족이 파출소로 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경찰관님. 저희 아버지가 또... 괜찮습니다. 조심히 모시고 가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맨날 폐만 끼치고... 아니에요. 형님 조심히 모시고 가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혼자 나오시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가족들이 남자를 데리고 나간 후 파출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김 형님도 참 자주 그러시나요? 박선영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요. 형님이 원래 이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셨는데 가게가 망하고 술을 많이 드시게 됐대요. 가족들도 힘들어하시고 그래도 친절하게 대해주시네요. 뭐, 형님도 힘드시니까요. 누구나 힘들 때가 있잖아요. 진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이 청년에 대한 인상이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순찰을 나가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잠깐 순찰 다녀와야 해요.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여기서 편히 쉬고 계세요. 아, 네. 민수가 여기 있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진우는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모습들만 보이는구나. 하지만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지. 이건 파출소 아니고 동료도 있고 민원인도 있으니까. 진짜 시험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서 해봐야겠어.
박선영 회장은 담요를 덮고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화장실 좀. 옆에 있던 민수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아,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감사합니다. 박선영 회장은 화장실을 다녀온 후 파출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우가 순찰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추운 밤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끔 택시가 지나갈 뿐 사람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돌아서자 저 앞에 진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지하철 환풍구 옆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건물 그늘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습니다. 환풍구 옆에는 노숙인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추위에 떨며 잠을 청하고 계셨죠. 진우는 그 모습을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숙인 분께 덮어드렸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외투를 이렇게 추운 날에 진우는 외투를 벗은 채로 계속 순찰을 이어갔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진우의 몸이 추위에 떨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조용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진우는 다음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골목 끝에서 진우는 또 멈춰섰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편의점 문 앞에 또 다른 노숙인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진우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그걸 들고 나와 노숙인 분께 건넸습니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경찰관님. 추우시죠? 따뜻한 거 드시고 좀 버티세요. 내일 아침이면 복지관이 열릴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진우는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청년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칭찬받을 일이 없어도 그저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구나. 순찰이 끝나고 진우가 파출소로 돌아왔을 때 박선영 회장도 슬그머니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네. 미안해요. 나갔다 왔어요. 괜찮아요. 좀 어때요? 몸 좀 녹으셨어요? 진우는 외투도 없이 들어왔지만 박선영 회장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당신 외투는요? 아, 이거요? 순찰하다가 더워서 벗어났어요. 진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외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추우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여기 안이 따뜻해서요. 진우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순찰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그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은 진짜구나. 보고서에서 본 내용들이 다 진실이었어. 아니, 보고서에도 나오지 않은 선행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 시간이 더 흘러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파출소는 고요했습니다. 민수 경찰관은 짧은 가수면을 취하고 있었고 진우만 깨어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할머니. 사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진우가 손을 멈추고 박선영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이요?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갈 곳이 있어요. 하지만 박선영 회장은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싫어해요. 며느리도요. 집에 가면 맨날 구박만 당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이었지만 많은 노인들이 실제로 겪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시구나.
죄송해요. 거짓말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이해합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선영 회장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시는 게 어때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리고 아드님께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를 소중히 대해달라고요.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대화를 해봐야죠. 진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평생 후회예요. 할머니 아드님도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어머니를 소중히 대하지 않은 걸요. 박선영 회장은 진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구나. 처음 본 노파를 위해 고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여기서 좀 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편히 쉬세요. 아침까지 여기 계셔도 돼요. 진우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본 진우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야식을 나눠준 것, 술 취한 민원인을 형님이라 부르며 존중한 것, 노숙인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준 것, 그리고 지금 아무 연고도 없는 노파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이 청년은 딸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구나. 새벽 4시경 박선영 회장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 주무세요? 박선영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 할머니 깨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야근에 익숙해서요. 힘들지 않으세요? 뭐,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경찰이 되고 싶으셨어요? 네.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진우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때 출동한 경찰관 한 분이 정말 친절하게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병원까지 같이 가주시고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고 그때 생각했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경찰이 되신 거군요. 네. 경찰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고생 끝에 아들이 경찰이 됐다고. 진우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자랑스러워 하시겠네요. 그러길 바라요. 제가 어머니께 효도를 많이 못 해드리는데 적어도 떳떳한 일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박선영 회장은 진우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돈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떳떳함, 자부심,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게 이 청년을 움직이는 거야.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벌써요? 아침 먹고 가세요. 제가 괜찮아요. 정말 고마웠어요, 경찰관님. 박선영 회장은 담요를 개어 의자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진우가 뭔가를 꺼내 박선영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예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와드릴게요. 박선영 회장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강진우 순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진우는 자신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아니, 이건 괜찮아요. 오늘 따뜻한 곳에서 주무시고 밥도 드세요. 적은 돈이지만 박선영 회장은 그 돈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만 원. 이 청년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어머니께 보내고
독거노인들을 돌보는데 쓰는 청년에게 정말 고마워요. 박선영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 그리고 정말 힘들면 연락하세요. 박선영 회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골목을 돌아 안 보이는 곳까지 온 박선영 회장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부장 나야. 차 보내줘. 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이따 회사에서 얘기하지. 전화를 끊고 박선영 회장은 손에 들린 5만 원과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진우 이 청년은 진짜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박선영 회장은 회장실에서 김 부장을 만났습니다. 어젯밤 시험은 어떠셨습니까? 김 부장의 질문에 박선영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 부장, 나는 2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업가들, 정치인들, 학자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훌륭해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박선영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진우 순경은 다릅니다. 그 청년은 진짜입니다. 그럼 결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박선영 회장의 대답에 김 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신하고 싶은 겁니다. 한 가지 시험만으로는 부족해요. 나는 더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더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박선영 회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우리 지수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때 그때도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성그룹의 상속녀와 결혼한다는 것, 그 엄청난 부와 권력 앞에서도. 하지만 회장님, 그건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텐데. 아니요. 내가 직접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을 보고 싶어요. 박선영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 부장, 다음 주 월요일에 강진우 순경을 회사로 부르세요. 공식적인 면담이라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따님께는 말씀드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지수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지수가 알면 진우 씨에게 미리 말할 테니까요. 월요일 오후 3시 강진우는 한성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왜 나를 부른 거지? 진우는 이틀 전 받은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한성그룹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선영 회장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죠. 지수 어머니시잖아. 드디어 만나시려는 건가? 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현대적인 인테리어. 진우가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강진우 순경님이신가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서실 김민정입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강진우 순경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장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그리고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는 한 여성. 진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박선영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밤의 그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우 순경. 저기, 당신은? 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박선영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금요일 밤에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어리둥절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금요일 밤, 그게, 네, 제가 당신의 파출소를 찾아갔었죠. 하지만 진짜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박선영, 한성그룹 회장입니다. 한성그룹 회장? 진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지수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아, 진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서류 하나를 꺼내 진우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가족관계, 학력, 경력, 재산 상황, 그리고 인성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평가까지. 진우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조사했습니까? 당연하죠. 내 딸과 결혼하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조사 안 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박선영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직접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요. 진우는 침묵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시험,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진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합격입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남을 돕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확인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박선영 회장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강진우 순경, 당신은 지금까지 파출소 순경으로 살아왔습니다. 월급 250만 원 받으며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요. 하지만 내 딸과 결혼하면 달라집니다. 한성그룹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자산 5조 원 규모의 재벌 기업의 사위요. 박선영 회장이 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엄청난 부와 권력 앞에서도 당신은 지금의 당신으로 남아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진우는 박선영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지수 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한성그룹의 상속녀여서가 아닙니다. 박지수라는 한 사람이 좋아서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제가 증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경찰이 되기 위해 10년을 준비했습니다. 경찰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했고 대학 4년 동안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돈 때문이 아닙니다. 명예 때문도 아니고요. 그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를 잃고 힘들어할 때 한 경찰관이 저희 가족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느꼈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파출소에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하지만 저는 그들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지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지수 씨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은 것을 보고 부유한 집 딸이라는 것은 짐작했지만 한성그룹이라는 것은 몰랐죠. 그럼 나중에 알았겠네요? 네, 한 달 정도 만나다가 알게 됐습니다. 지수 씨가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놀라지 않았습니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지수 씨가 평생 겪어온 시선들, 사람들이 지수 씨 자체가 아니라 한성그룹을 보는 그 시선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진우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강진우 순경, 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내 딸과 결혼하면 당신은 경찰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네. 한성그룹의 사위가 파출소 순경으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지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신 그룹 계열사의 임원 자리를 주겠습니다. 연봉 2억,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 강남의 아파트. 당신이 평생 경찰로 일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은 조건 아닙니까?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박선영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거절한다고요? 네. 저는 경찰입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돈이나 지위 때문에 경찰이 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장님, 진우가 박선영 회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지수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누구인지를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 딸을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로 남으면서 지수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지수 씨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저를 선택할지, 한성그룹을 선택할지. 박선영 회장은 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진우 순경, 네. 당신, 고집이 세군요. 아니요,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진우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 박선영 회장이 불렀습니다. 금요일 밤 당신이 준 5만 원. 진우가 멈춰섰습니다. 그 돈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선영 회장이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죠? 그건 할머니께 드린 돈입니다. 박선영 회장님께 드린 게 아니니까요. 진우의 대답에 박선영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분의 어르신을 도와드린 겁니다. 그분이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험이었든 아니든 저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진우는 다시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박선영 회장은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는 5만 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저 청년. 김 부장. 네, 회장님. 내가 너무 심했나? 박선영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청년은 진짜야. 금요일 밤에 본 것보다 더 진짜야.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어. 그럼 지수를 불러줘. 당장. 30분 후 박지수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지수야, 앉아라. 박지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진우 씨를 만나셨어요? 그래, 만났다. 어떠셨어요? 박선영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 중에는 정말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지. 하지만 대부분은 겉모습일 뿐이었어. 너의 진우 씨는 다르다. 그 청년은 진짜야. 박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나는 그 청년을 시험했다. 2번이나. 한 번은 가난한 노파로 변장해서 또 한 번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제시하면서 박선영 회장은 금요일 밤의 일과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년은 2번 다 흔들리지 않았어. 가난한 노파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었고 엄청난 부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지. 박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지수야. 박선영 회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해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정말, 정말이세요? 그래. 어머니가 허락한다. 박지수는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박선영 회장도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의 순간. 다음 날 화요일 강진우는 파출소에서 평소처럼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박선영 회장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들. 내가 너무 당돌했나? 하지만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나를 버리면서까지 결혼할 수는 없잖아. 오후 3시경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지수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수씨. 진우씨, 지금 시간 있어요? 네, 오늘 오후 근무라 좀 여유 있어요. 그럼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진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헤어지자는 이야기인가?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파출소로 갈게요. 30분 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우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30분 후 박지수가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진우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지수씨, 진우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네. 2사람은 파출소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박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씨, 어제 어머니를 만났다고 들었어요. 네, 그랬어요. 어땠어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회장님이 저를 시험하셨다는 것도, 그리고 경찰을 그만두라고 하신 것도. 진우 씨는 거절했다면서요? 네. 죄송해요, 지수 씨. 하지만 저는. 박지수가 진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마워요. 네. 진우 씨가 흔들리지 않아줘서요. 어머니의 제안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저는 알아요. 하지만 진우 씨는 자신을 지켰잖아요. 박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제가 진우 씨를 사랑하는 이유예요. 진우 씨는 절대 자신을 속이지 않아요. 돈이나 권력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죠. 지수 씨, 그리고 어머니께서 우리 결혼 허락하셨어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어머니가 어제 저녁에 저를 부르셔서 모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금요일 밤 일도, 어제 있었던 일도. 박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진우 씨는 진짜 사람이라고. 평생 그런 사람을 못 만났는데 내 딸이 그런 사람을 찾았다고. 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 씨. 박지수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해요. 우리
네, 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공원을 지나던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선영 회장은 회장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차를 한 잔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차 한 잔 드세요. 고맙네. 박선영 회장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김 부장, 네, 회장님. 나는 평생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어. 개인적인 행복도, 여유도, 때로는 사람다움도. 하지만 저 청년은 다르더군. 강진우는 사람다움을 잃지 않았어. 돈과 권력 앞에서도. 박선영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어. 정말 다행이야. 회장님도 이제 조금 쉬실 수 있겠네요. 그래. 이제 내 딸의 행복은 저 청년이 책임져 줄 거야. 나보다 더 잘. 한 달 후 강진우와 박지수의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한성그룹 계열 호텔의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이 참석했습니다. 재벌 기업인들, 정치인들, 유명인들. 하지만 진우가 초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파출소 동료들, 그가 돌보던 독거노인들, 그리고 안동에서 올라온 어머니. 진우의 어머니 김명자 씨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어머니, 박선영 회장이 김명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사돈 어른이라고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돈. 두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살아온 세계는 달랐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사돈 어른, 좋은 아들 키우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청년이에요. 아니에요. 부족한 아이인데. 따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수가 행복할 거예요. 진우 씨 같은 사람과 함께라면요. 약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와 지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랑 되실 분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진우가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우는 박선영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 저는 약속드립니다. 지수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전부를 다해서요. 박선영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우는 객석의 파출소 동료들과 독거노인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경찰로 살아갈 겁니다. 결혼을 해도 한성그룹의 사위가 되어도 저는 여전히 파출소의 강진우 순경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경찰이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진우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 씨, 사랑합니다. 평생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 호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김 부장이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혼자 계시려고요? 아니, 같이 있어줘.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부장, 나는 오늘 깨달았어. 무엇을요? 진짜 부자가 누군지. 박선영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5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저 청년은 더 큰 부를 가지고 있더군. 무슨 말씀이신지.
사람다움이야. 진심이고 그게 진짜 부자야. 박선영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이 재산들, 사실 무엇을 위한 건지 모르겠더군. 하지만 저 청년이 가진 것들은 진짜로 가치 있는 거야. 회장님, 내 딸이 정말 부자와 결혼하는구나.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과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피로연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청년을 시험했다. 2번이나. 하지만 사실 시험당한 건 나였을지도 몰라.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부가 무엇인지를. 며칠 후 진우는 다시 파출소로 출근했습니다. 약혼식에 들뜬 분위기도 잠시,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박선영 회장이 파출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회장님? 진우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순경, 잠깐 시간 있나요? 네. 들어오세요. 박선영 회장은 파출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 노파로 변장해서 왔던 그 장소였습니다. 여기, 그때 그 의자네요. 박선영 회장은 자신이 앉았던 의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강순경이 덮어줬던 담요는요? 저기 있습니다. 진우가 가리킨 곳에 담요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담요를 쓰는군요. 네. 가끔 추운 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박선영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순경. 네, 회장님. 아니, 이제는 진우라고 불러도 되겠죠? 네. 편하게 부르세요. 박선영 회장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진우가 봉투를 열자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때 당신이 줬던 돈입니다. 이제 돌려받을게요. 회장님, 그건... 아니, 진우 씨. 나는 이제 그날 밤의 노파가 아닙니다. 박선영으로서, 그리고 당신의 장모로서 이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박선영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건넨 이 5만 원은 내 평생 받은 어떤 선물보다 소중했습니다. 순수한 선이었으니까요. 회장님.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될 거잖아요. 가족 사이에는 이런 빚이 없어야죠. 박선영 회장은 5만 원을 진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대신 나는 당신에게 더 큰 것을 받았어요. 내 딸의 행복을요. 그리고 박선영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바로 대단한 거예요, 진우 씨. 당신은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해요. 박선영 회장은 파출소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작은 파출소에서 당신은 매일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감사해야죠.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사위가 되어줘서. 박선영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갈게요. 진우 씨, 우리 지수 잘 부탁합니다. 네, 회장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선영 회장이 파출소를 나가려 할 때 진우가 불렀습니다. 회장님. 네. 다음에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박선영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요. 나는 이제 당신의 어머니니까요. 진짜 행복. 6개월 후 강진우와 박지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봄날의 화창한 오후 한지케이크 속성그룹 소유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하객은 100명 남짓.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진우의 어머니는 딸을 보내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야, 어머니, 울지 마세요.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 기쁜 날이지. 우리 진우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박선영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사돈 어른, 같이 앉아요. 두 어머니는 나란히 앉아 결혼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가 버질로드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아버지 없이 홀로 입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진우가 걸어나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네. 두 사람은 함께 단상까지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례를 맡은 사람은 진우가 중학생 때 만났던 그 경찰관, 이제는 경찰서장이 된 이정수였습니다. 신랑 신부 여러분, 이정수 서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인연으로 주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랑 강진우 순경은 제가 15년 전에 만난 소년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진우 군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었죠. 그날 밤 진우 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이정수 서장은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이 지나 이 청년은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훌륭한 경찰이 되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을 돕고 약자를 보호하고 진심으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년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습니다. 신부 박지수 씨는 신랑의 진심을 알아본 분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돈이 아니라 사람됨을 본 분이죠. 이정수 서장은 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신랑은 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진우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맞췄습니다. 하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진우가 돌보던 독거노인들이 앉은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한 할머니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내가 결혼하는 걸 보다니.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좋은 날에 내가 왜 안 와. 우리 진우 정말 잘 됐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 이제 내가 행복할 차례야. 진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음 테이블은 파출소 동료들이었습니다. 형, 축하해. 진우야, 정말 멋진 결혼식이다. 야, 근데 너 정말 한성그룹 사위 되는 거 맞냐?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나는 여전히 파출소 강진우 순경이야. 그럼 월요일에 출근하는 거야? 당연하지.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출근이야.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재벌 사위 되고도 파출소 근무를 계속하다니. 이게 나니까. 나는 경찰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 저녁 무렵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의 조명이 켜지고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진우와 지수는 잠시 하객들을 떠나
정원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지수 씨, 네, 이제는 남편이에요? 지수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 부부네. 진우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 씨, 아니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진우 씨를 만나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지수 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혼자 살았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진우 씨, 응?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자. 나는 계속 경찰로 일하고 지수 씨는 문화재단 일하고 주말에는 같이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고. 좋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가끔 어머니, 아니, 장모님 댁에도 놀러 가고. 지수가 웃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어머니도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어머니 댁에도 놀러 가고, 우리 어머니 식당에도 자주 가고. 네. 시어머니 손두부 정말 맛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다시 피로 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입니다. 그래.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결혼식은 처음 보는 것 같아. 따님이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부장, 나는 처음에 저 청년을 의심했어. 혹시 내 딸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한성그룹을 노리는 건 아닐까? 그랬죠. 하지만 틀렸어. 저 청년은 오직 지수만 보고 있었어.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오직 내 딸만. 박선영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더군. 네, 회장님.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거래를 했어. 항상 조건이 있었지. 주고받는 게 있었고. 하지만 저 청년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 박선영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딸이 정말 행복할 거야.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진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그리고 저를 사위로 받아주신 장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우는 두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경찰입니다. 큰 부도 높은 지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매일 조금씩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면서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는 거죠. 하객들이 조용히 진우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 옆에 있는 지수 씨도 같은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일하며 예술가들을 돕고 문화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죠. 진우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갈 겁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삶을요. 그리고 여러분, 진우는 하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누는 것의 진심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박선영 회장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저 청년은 정말 진짜야. 이 화려한 결혼식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았어.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소박한 여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강진우는 다시 역삼파출소에 출근했습니다. 형,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응, 잘 다녀왔어. 재벌 사위가 되고도 여전히 파출소에 출근하다니. 진짜 대단하다.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 자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그날도 진우는 평소처럼 관할 구역을 순찰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인사하고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고 민원인들을 도왔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 전과 똑같았습니다. 점심시간 박지수가 파출소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점심 먹어요. 와, 고마워. 직접 만든 거야? 아니요, 시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안동에서 올라오셔서. 어머니가? 네. 며느리한테 요리 가르쳐 주신대요. 진우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진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우 씨, 우리 어머니께 전화 한번 드려요. 그래, 그러자. 진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진우야, 도시락 잘 받았니? 네, 지금 지수 씨가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뭘. 우리 며느리가 점심 굶을까봐 만들었지. 어머니, 건강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지수 덕분에 요즘 병원도 잘 다니고 있어. 진우는 지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수 씨가 뭘 했는데요? 옆에서 지수가 손을 흔들며 비밀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비밀이래.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해.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리고 며느리도. 전화를 끊고 진우는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뭘 해드린 거야? 비밀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할 거예요. 지수 씨, 진우 씨가 효자니까 저도 효부가 되어야죠. 진우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저도 고마워요. 진우 씨를 만나서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선영 회장은 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진우와 지수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파출소 근처의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지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좁지 않니? 아니요, 우리 둘이 살기에 딱 좋아요. 박선영 회장은 아파트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시고 가세요. 진우 씨가 요리하고 있어요. 진우가 요리를? 부엌에서 진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거의 다 됐어요. 박선영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특별해.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우가 만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었습니다. 맛있네요. 박선영 회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야, 정말 맛있어. 정성이 느껴져.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야, 파출소 일은 어때? 네, 여전히 바쁘지만 보람 있어요. 힘들지 않니? 아니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박선영 회장은 진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우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는 후회하지 않니? 내가 제안했던 임원 자리를 거절한 거?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행복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매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 그걸 들으니 안심이다. 박선영 회장은 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도 행복하니?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다.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식사를 마치고 박선영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어머니,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너희 신혼인데 내가 오래 있으면 안 되지. 현관까지 배웅하며 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말에 우리 어머니 식당에 같이 가실래요? 진우 어머니 식당? 네. 안동에 있는데 손두부가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들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선영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안동까지? 네. 어머니들도 친해지셔야죠.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박선영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가자. 가족이니까. 다음 주말 두 어머니는 함께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진우와 지수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진우의 어머니 김명자 씨가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오셨어요? 네, 왔습니다. 두 어머니는 포옹했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 식당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사돈, 여기 앉으세요. 김명자 씨가 특별히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테이블에는 손두부, 두부김치, 된장찌개 등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박선영 회장은 손두부를 한 입 먹었습니다. 어머,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만들어 온 맛이에요. 식사를 하며 두 어머니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살아온 길은 달랐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사돈, 우리 진우 잘 부탁해요. 제가 더 부탁드려야죠. 우리 지수를. 박선영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돈, 저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았어요. 딸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죠. 하지만 진우 씨는 다르더군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는 아드님이에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사돈 어른이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박선영 회장은 김명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돈.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제 식당이 있고 건강도 좋고, 그래도요. 가족은 서로 돕는 거잖아요. 옆에서 진우와 지수는 두 어머니가 친해지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 씨, 우리 어머니들 정말 잘 맞으시는 것 같아.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우리 정말 좋은 가족이 됐네. 네, 진우 씨. 정말 감사해요. 해가 지고 네 사람은 식당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어머니 그리고 신혼부부. 행복한 미소를 지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1년 후. 강진우는 여전히 역삼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경이 아니라 경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진우 경장님, 한 할머니가 파출소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응, 오늘 생신이라며? 이거 받아. 할머니가 작은 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걸 어떻게 해? 내가 만든 거야. 별거 아니지만. 진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날 저녁 파출소에는 작은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동료들, 그가 돌보던 독거노인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진우는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그리고 나도 계속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박지수가 다가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여보. 선물 있어요. 지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진우가 상자를 열자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기예요. 임신 3개월 됐어요.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진우는 지수를 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아빠 되는 거예요. 박선영 회장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딸과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좋은 사위를 얻고 이제 손주까지.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진우와 지수만 남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 글쎄요. 남자아이면 뭐가 좋을까요? 여자아이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이름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거. 돈이나 명예보다 사랑과 진심을 가르쳐 주는 거. 지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진우 씨처럼 키울 거예요. 진심으로 남을 도울 줄 알고, 약자를 보호할 줄 알고, 자신의 신념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요. 고마워, 여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의사의 말에 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우리 아기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박선영 회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수야, 괜찮니? 네, 어머니.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 손주. 얼마나 예쁜지. 박선영 회장은 손주를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진우야, 이름은 지었니? 네, 어머니. 강민준이라고 지었어요. 민준이. 좋은 이름이네. 무슨 뜻이니? 백성민, 중걸준. 백성을 위하는 준수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박선영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사위답네. 좋은 이름이야. 그날 밤 박선영 회장은 회장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손주 보시니 어떠세요? 김 부장. 박선영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아. 진짜 성공이 뭔지,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평생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 가족도, 친구도, 개인적인 행복도 모두 희생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박선영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이런 게 아니었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진심으로 남을 돕는 것,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었어. 회장님, 내 사위 강진우는 나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야. 돈은 없지만 사랑이 있고, 권력은 없지만 존경받고, 명예는 없지만 행복하지. 박선영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딸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어. 나보다 훨씬 현명했지. 회장님도 훌륭하십니다. 좋은 사위를 알아보셨잖아요. 그래.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결국 알아봤지. 진짜 보석을.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강민주는 건강하게 자라 5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착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진우의 어머니 식당에서였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박선영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 우리 민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니? 네. 할머니, 이거 줄게요.
민준이가 그림을 건넸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와, 민준이가 그렸어? 정말 잘 그렸네. 네, 아빠가 도와줬어요. 진우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요즘 건강은? 좋아. 손주 덕분에 매일 행복해. 박선영 회장은 민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저요? 아빠처럼 경찰관이요. 그래. 왜? 아빠가 그랬어요. 경찰관은 나쁜 사람을 잡고 좋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래요. 멋있어요. 박선영 회장은 진우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아버지를 닮았네. 민준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꼭 경찰이 아니어도요. 진우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진심으로 하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해. 알았지? 네, 아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민준이.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자. 그날 밤 진우와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지수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응? 우리 정말 행복하죠? 그럼 당연하지. 처음 진우 씨를 만났을 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수 씨를 만나서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진우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여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만 아름다운 겨울밤의 별들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리고 박선영 회장도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됐다. 돈을 더 벌어서가 아니라 진짜 가족을 얻어서 저 청년을 사위로 맞아들인 것.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 그렇게 두 가족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중심에는 추운 겨울밤 한 노파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던 한 경찰관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눈, 돈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 조건 없이 베푸는 선의. 그것이 바로 진짜 부였습니다.